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지수가 올 들어 첫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 피로감 등으로 거래량이 전달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실거래가도 상승 국면을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대폭 완화할 전망입니다. 복도 폭이 오피스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피난, 방화 설비 등을 보강하거나 인근에 땅을 확보해 추가 외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용도 변경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오금역 인근에 있는 옛 성동구치소 용지에 22층 높이 124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일부 가구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주택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이 코로나19 국면 바로 직전이죠. 2019년보다 현재 19분 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장인들이 여가 시간에 쓰는 돈은 약 20%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그리고 놀아야 할 것은 더 많아졌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이 놀 돈은 어디서 구하느냐, 바로 이 경제적 자유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돈을 버는 시간은 좀 줄이고 여가 시간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이 삶의 질 높은 그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오늘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무료 전화 이용하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자세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날 오늘은 날이 참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고 또 꽤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이 남은 가을 정취는 오늘 마음껏 느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마음 편하게 그 가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은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 영재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거의 정점 부근을 거의 왔다. 거의 정점을 찍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 정점 부근을 찍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점 부근에서 머무는 시간, 곧 매도와 매수의 줄다리기는 시작이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건 시장의 흐름 보면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더 강해져 있는 느낌이 좀 더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는 이제 말 가면서 어떤 정점 부근에서 내년에는 조금 내려오지 않겠느냐. 내려온다면은 또 그냥 쭉 내려간다기보다는 내년 한 하반기쯤이나 중반기에서 하반기쯤 한 번쯤 다시 살짝 반등 정도는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다음에는 이제 하락을 갈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 한 5년간에 걸쳐서 똑같은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5년 전에도 똑같이 설명을 했죠. 언제가 정점일지 몰라도 조만간 종점이 올 것이고 그 종점 부근에서는 하루아침에 떨어질 것이다. 하루아침에 떨어지지만 바로 반등합니다. 그러나 그 반등이 최고점을 뚫지는 못해요.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점이 다시 최저점을 뚫지는 못합니다. 곧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해서 5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이 올라갔다 떨어지지만 반등했을 때 이 최고점을 못 뚫고 내려옵니다. 내려오지만 이 최저점을 못 뚫고 다시 올라가요. 그 2차 반등일 때는 거의 최고점 부근까지 갑니다. 일부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 부근 가까이까지 갈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뚫고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보는 눈에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럼 결국은 이 부분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미끄러져 내려올 텐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5년 동안 똑같은 설명을 해왔죠. 왔는데 이 부분에서 내려왔다가 한 번쯤은 이렇게 해서 이런 흐름이 갈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흐름이 가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무너지거나 어려워지거나 하는 어떤 형국이 앞으로도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 같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은 정말 주의를 해서 지금 구입 시기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한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그 흐름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흐름들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들 그리고 내 집 마련 계획들 수정도 해보시고 또 다시 한번 계획도 해보시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이야기 그 안에서 내 투자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 이야기 또 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이 경제 상황 속에서 내 노후 자산은 어떻게 좀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동규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 진행되는데요. 대표님 어떤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목이 경기 침체에 미리 대비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기 침체는 이 경제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 이 경제라고 하는 거는 한번 큰 틀에서 정점을 찍고 조금씩 무너지면은 연쇄적으로 이렇게 파급적으로 가는 그 무너지는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경제는 반드시 치고 올라갈 때는 끊임없이 가지만 내려올 때는 또 끊임없이 내려와서 일정한 선을 두고 이렇게 버블과 또 여기는 너무 빠져버렸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기 침체는 전 세계적인 경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유럽 경제 어렵고 또 한국도 내수는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중국 어렵고 러시아 어렵고 전 세계 중에 수치상으로 살아있는 미국만 있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그러한 내수 진작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침체는 오기는 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강하게 올지 저는 약간 강하게 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침체 대비를 미리 했었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투자 전문가들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투자를 할 때 늘 안전한 투자를 해라. 많이 버는 그런 투자로 생각하지 말고 늘 안전한 투자 위주로 해라. 그다음에 지금처럼 가격이 너무 높을 때는 이거를 사서 나중에 더 올라가면 팔고 그래서 시세 차익을 챙기고 이걸 기대하기는 사실상 너무 좀 올랐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왜 그런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것인지 왜 그렇게 보는지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인구와 부동산의 관계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 문제, 전쟁 문제, 기후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은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산 구성을 지금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1시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2번이 아니 1번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7호선 논현역 6번 출구고요. 꼭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무료 세미나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이 동네가 좋으니까 이 물건 사라 저것이 좋다 그런 세미나는 하질 않습니다. 혹시라도 물건을 추천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으신 분들, 부동산 자산 운영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해결하실 수가 있고, 부족한 게 있다면 또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도 기회는 있으니까요. 이런 세미나에 미리 예약을 하시고 많이 오시면은 여러분들께 틀림없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요즘은 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기가 조금 어렵다, 좀 체감한다라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일일이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투자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노후를 조금 더 편하게 보낼 수 있을지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이니까요.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아, 예, 제가 아직 집을 마련을 못 했는데요. 네. 아직 아이가 없다 보니까 그 소형 평수 아파트를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하고 네. 그 헬리오시티 중에서 아, 그게 적은 평수가 한 18평 정도 되더라고요. 네. 예, 어디를 좀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게 고민이 되고요. 네. 네, 저희 남편은 그 대표님 방송을 늘 이제 보시기 때문에 네. 대표님 말씀처럼 일단 우선 2년 정도는 전세에 살다가 뭐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저한테 얘기는 하는데 네. 대표님 생각 어떠신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연락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무주택 상황이신 우리 부부의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건데 올림픽 파크포레온 그리고 헬리오시티 이렇게 소형 평형을 비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남편분들은 내 집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막 조급함이 없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빨리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더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언제 매수 시기를 잡으면 좋을지 이 아파트 중에는 어떤 걸 매수하는 게 좋을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잘 들었는데요. 네, 이런 거죠. 여기에 소형이 됐든 중형이 됐든 대형이 됐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아파트 흐름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부동산 한 20년 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전체 흐름을 상승 흐름을 탔을 때는 어떤 것도 다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는 게 거의 없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좀 더 많이 올라가느냐 이 차이 있고요. 흐름 자체가 하향 흐름을 탔었을 때도 모든 것이 다 내려옵니다. 누가 먼저 오냐, 누가 더 많이 내려오느냐의 그 차이만 있을 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파트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판단해야 될 것이 아파트 흐름이 지금 어떠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소형 주택을 소형 아파트가 어느 정도 앞으로의 어떤 소형 주택에 대한 미래라고 할까요? 이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이 두 가지 다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이건 매수가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아파트 흐름은 제가 그제 서두에 설명했다시피 지금 21년 고점을 찍고 두 번의 고점을 해서 21년 고점 부근에 지금 와가 있어요. 이 고점 부근 지금 여기 있는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나 헬리오시티나 소형 주택 가격이 거의 15평, 18평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대가 15억대 이상씩 가요.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은 두 사람 살기는 어떨지 몰라도 좁게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15억 이상 돼 간다면은 자 15억이라는 돈을 놓고 판단을 한다면은 자 우리 사회에 부부가 15억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대다수가 지금 60대나 50 후반이나 60대는 그 집값으로 15억이나 20억을 가는 것이지 집 이외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15억짜리 집을 무주택자가 구입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현찰이 15억을 다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난주도 제가 상담을 한 번을 했는데 그 연세가 한 50 정도 되신 부부예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 둘 부부가 상담을 하면서 작은 걸 뭘 하나 사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연봉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전체 소득을 다 했더니 전체 소득이 이것저것 다 정리하면은 10억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사고자 하는 물건들은 좀 더 상급지로 가다 보니까 15억에서 1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5억에서 6억을 대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첫째, 대출을 받았었을 때 첫째, 그 대출 이자만 감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대출 이자와 원금이 같이 감내가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진 금액만큼 다시 감내를 해야 된다.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는. 대출이 하나도 없다면 자산을 까먹으면 말지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자와 자산을 같이 까먹는 거예요. 이중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2006년, 7년, 8년, 9년, 10년도에 연끌들이 들어가서 전부 다 2014년, 15년 되면서 전부 다 연끌들이 박살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와 같은 유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돈을 갖고서 아마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이거보다 돈이 적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처럼 고점 부근에서 과연 대출까지 안고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 소형 아파트의 미래라고 했는데 소형 아파트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형 아파트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유는 중대형이 똘똘한 한 채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소형도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흐름 자체가. 중대형이 먼저 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중대형이 밀리면 소형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형 아파트가 오늘 현재는 시장의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중형 아파트나 중대형이 오히려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좋은 지역일수록 또 지역이 조금 사람들에게 선호되지 않는 지역으로 가면은 중형이 더 선호되겠지만, 그래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미래도 뭐 아주 좋다, 다른 뭐 중대형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울러서 세 번째는 제가 보는 눈에 적어도 1년 이상은 지켜봐라. 왜? 1년 이상 안에 세계 경제가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될 거다. 내려가든지 아니면 이제 그만 스톱하든지 아니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가 발생이 되든지 무언가가 방향이 좀 결정을 될 것 같다. 심한 경우는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런 방향을 좀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세 번째다. 이 세 가지를 다 논하고 봤었을 때는 여기 올림픽이든 헬리오든 지금 사는 거는 나는 반대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님처럼 두 분이 무리되지 않게 우선 전세로 좀 살다가 한 2년 뒤에나 그때 상황을 보고 그때 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될까요? 예.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좀.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남편분의 손을 들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를 고민하기보다는 적어도 1년 그리고 2년 정도는 좀 지켜보고 그때 고민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4266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현재 무주택 상황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
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래서 서울에 지금 내 집을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이 금리 인하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좀 대출을 활용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전에 했던 전화 상담과 조금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금리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금리 인하와 주택 가격의 변화, 이것이 다른 얘기하면 금리 인하가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냐? 그럼 다른 말로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택이 내려오냐? 이 말하고 똑같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지 않다. 이게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는 금리하고 아파트를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바닥치고 올랐다가 조정됐다가 또 올랐잖아요. 그런데 금리 높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은데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되면 무조건 떨어진다. 참 무조건 올라간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첫째, 이 금리는 왜 금리는 경제 상황하고 밀접한 거예요. 경제 상황.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은 이거는 금리는 내려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내리다 거기에 접목시키면 안 돼요. 무조건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경기가 좋아. 그러면은 금리는 올라간다.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경제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가 좋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동반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면 그때는 금리도 경기도 과열되면서 금리가 과다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상황이 금리가 고점을 찍고 주춤하고 내려오는 이유는 왜 내려오겠어요? 경기가 죽을 맛인 거죠. 경기가. 우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은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융강도원에서는 대출을 해주면 안 돼. 안 해주려고 그러거나 적게 해주려고 그래. 그런데 이게 조이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 죽겠는 거야. 계속해서 경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경기를 조금이라도 살리자니 어떻게 해요?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 내린다고 경기 안 좋아 죽겠는데도 대출 내서 무조건 부동산 구입을 한다? 그렇게 되지는 않죠. 모든 부동산 시장에 가장 근본적인 행동 양식의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의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하면은 경기예요. 경제가 일단 안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내가 뭐 집을 사든 뭐 하지. 경제가 안정이 안 되면은요. 경제가 불안하다고 느끼면은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거나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내 미래를 대비해서 돈을 끌어안고 있지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리가 내려오면 부동산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내린다. 이런 생각은 싹 지워버리십시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쭉 올라가는 한창 경기가 좋아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부동산이. 상승 흐름을 막 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무난하고 좋아. 이러면 이때는 끌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금리가 좀 올려도 경기가 좋으니까요. 금리를 올려도 부동산 시장은 밀고 갈 수가 있어요. 또 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가 불경기야. 경기가 별로 안 좋아. 자,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는데 경기가 불경기야. 이런데 불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려. 이러면 이때는 더 올라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아파트 시장이 대세 흐름이 상승으로 잡아버리면은 금리를 올려도 올라가고 금리를 내려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반대로 아파트 시장 자체가 하락을 흐름을 잡게 되면은 금리를 내려도
하락이 되고 금리를 올려도 하락이 되는 거예요. 또 금리 하락이 되면 돈이 그만큼 풀리는데 돈 갖고 사람이 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금리 하락이 되더라도 대출을 일으켜서 금리라고 하는 대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대출을 일으켜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었을 때 그때 그 지금 아까 좀 얘기했듯이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이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 뒷면에 경기가 불안정하면은 사람들은 그 대출을 일으켜서 살려고 하질 않는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 중에 제 주변에 보면 부자들은 전부 지금 현금을 확보해서 붙잡고 있어요. 그냥 현금을 은행 넣어놓고 있어요. 왜? 앞으로 경기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면 전체 자산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를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오면 아파트 사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 지금은 아파트 고점이고 저는 향후에 아파트가 적어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든 금리가 올리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파트는 조금씩 조정을 받아서 내려갈 확률이 높다. 고로 금리가 내렸다고 대출을 받아서 지금은 사야 될 시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15년, 16년, 17년 이 부근이다.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도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때는 또. 근데 그거를 꼭 좀 이해하시고 세미나 오시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가 도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내리더라도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꼭 그렇게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금리 인하가 됐다고 해서 바로 좀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상담으로 좀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샵 3989번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 제가 한 1억 원 정도가 있는데 네. 오피스텔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부천에 보면 현대백화점 뒤에 네. 비아또 오피스텔이라고 오피스텔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매매가는 9,500에서 1억 원이 조금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월세는 한 50만 원 정도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한 6% 이상이고 그래서 투자를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인데 네. 문제는 이게 좀 오래됐어요. 건물이 한 21년 차? 이렇게 네.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오래된 오피스텔인데 그래도 네. 수익률이 잘 나와서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 1억의 여유자금으로 부천 현대백화점 뒤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좀 투자해보면 어떨까? 우선 수익률은 6%라고 하니까 솔깃하긴 한데 고민되시는 점은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좀 노후 오피스텔이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조금 더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네.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우리가 오피스텔을 선정을 할 때 네. 오피스텔은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거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형태로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소형은 네. 오피스텔 선정 기준이 첫 번째가 수익률이에요. 뭐 누가 뭐래도 수익률이 안 좋은 거는 구입할 필요가 없겠죠. 네. 두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은 뭐냐면은 얘가 이제 공실이 얼마나 있냐 없냐예요. 공실 자체가. 공실이 사실상은 거의 없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매도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매도 시에 매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오피스텔을 봐요. 네. 오피스텔을 볼 때. 그러면은 지금 부천의 수익률은 네. 괜찮고 네. 지속성도 그쪽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해서 공실이고 이러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매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은 사람들은 네. 매수세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네.
서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서울에 비해서는 좀 네. 떨어진다는 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오피스텔이 조금 낡았다 그랬어. 20년 됐다 그랬거든. 네. 요거는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결정하기 힘든데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네. 내가 이거를 구입을 했었을 때 20년이 됐으면은 네. 9,500만 원에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안에 인테리어를 싹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네. 원룸의 안에 있는 걸 싹 바꾸는데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네. 그 정도 감안하면은 새 집이 되죠. 겉모습은 뭐 해도. 네. 그러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했다고 해도 수익성이 괜찮다 하면 진행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약 한 1억에서 1억 500 들어가서 50만 원 나오면 수익률은 거의 5.5에서 6% 정도 돼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 물건은 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비교를 하자면 지금 서울에서 네. 서울 안에서 제가 요즘 사들였던 것이 이게 그 더블 역세권인데 네. 더블 역세권이에요. 더블 역세권인데 한 1억 6천 정도에서 1억 6천5백 왔다 갔다 요 정도 되는 수익형 오피스텔이 네. 천에 한 7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냐면 5에서 5.5% 정도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부천에 있는 예와 비교해 보면 수익률은 약간 떨어져 서울이. 네.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황금성, 지속성 이런 걸 다 따져봤었을 때는 부천이 나쁘다가는 아니고 얘가 네. 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쁘니까 사지 마세요가 아니라 네. 얼마든지 1억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 이런 거는 뭐 5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이나 뭐 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1억을 갖고 있어도 1억 5천짜리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아,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그래도 좀 미래가 워낙 불확실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서울 안쪽에서 가는 네. 것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아.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얼마 전에 했는 걸 이렇게 보면은 네. 이런 그 경기도에서 네. 네. 했는 오피스텔 중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특수한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오피스텔이 크기가 24평 정도 돼요. 네. 24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은 이거는 방이 3개거든요. 화장실 2개고. 네. 이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1억 5천 안 되게 매수를 해서 월세가 약 한 75만에서 80만 원 나오거든요. 아. 그럼 이거는 또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네. 이거는 가족이 들어와서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또 특수한 물건이라 네. 그런 특수한 물건은 또 구입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나 일반적인 원룸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부천께 나쁜 게 아니고 서울 네. 쪽이 좀 더 미래로 봤을 때는 유리해 보인다. 네. 그래서 서울 쪽으로 한번 문을 두드려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오피스텔 투자 중에서도 또 어느 지역에 어떤 오피스텔을 투자하느냐 그 수익성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경기도보다는 서울 안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조언 드렸어요. 잘 참고하셔서 또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문자 주신 사연 살펴볼게요. 뒷번호 108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이 조금 긴데요. 왕십리역 도보 5분 거리에 신축 원룸 건물을 2017년에 매수를 해서 현재 월 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주는 경기도에서 월세로 10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는데요. 남편은 이 원룸 건물을 매도해서 아파트를 매수하자고 합니다. 원룸 건물을 매도하면 14억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이걸 매도해서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월 소득은 400씩 나오지만 우선 내 집 마련이 안 돼 있어서 남편분은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자라고 하시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지금 매도하고 이걸로 아파트 가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물건으로 판단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문의하신 우리 시청자분이
예를 들어서 월세 400만 원 이거 없어도 아파트 가서 얼마든지 내 노후가 풍족하고 뭐 충분히 뭐 고민 안 해도 돼. 이 월세 필요 없어. 그렇다고 하면은 매도를 하고 아파트를 가는 것에 대해서 뭐 그건 제가 가라 마라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는 물론 아니고요. 그러나 이 월세 400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4억에 내가 집을 사서 들어가 버리면은 월세 400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월세 400이 사라지더라도 진짜로 내가 괜찮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은 이 월세 400이 너무 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원룸 건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월세 400이면은 이 원룸 건물이 과연 원룸이 몇 개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조그만하게 보이는데 우리 아파트 흐름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시장이 조정이 받게 되면 이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월세 받는 게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냐라면은 이게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지금부터 적어도 지금은 월세를 받는 것이 그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 자, 다시 한번 설명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차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라고 보고 이렇게 아파트 그림이 이렇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 시장이 올라갈 때 이때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차익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투자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때를 보세요. 내려올 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때는 차익형 부동산은 자산 감소가 일어나요. 그런 반면에 수익형 부동산은 계속해서 월세만큼의 자산 증식이 일어나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또 올라갈 때는 차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비중은 조금씩 그렇게 맞춰갈 수가 있죠. 우리가 투자의 원칙에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머리에 담고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시장이 아직은 덜 올라서 바닥이야.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아까 있는 원룸 건물을 팔아서 아파트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저처럼 아파트 지금 너무 비싸.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아. 일부는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거의 끝점에 거의 온 것 같아. 그럼 앞으로는 조정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은 월세에 나오는 건물이 더 좋죠. 이게.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적어도 2, 3년 정도는 월세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좀 움직여라. 그러면서 아파트 시장을 충분히 좀 지켜봐라. 근데 이 지켜본 가운데 각 나라의 경제와 각 나라의 어떤 인구 문제, 전쟁 문제 이 모든 것이 2, 3년 지나면은 분명히 어떤 우리가 흐름이 1년만 더 지나도 내년 말만 돼도 흐름이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아, 이거는 더 이상은 올라가기 곤란한 앞으로는 밀리겠구나. 아니야, 여기는 더 올라가. 뭔가 방향이 확실히 잡힐 거야. 지금은 터닝 포인트 주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헷갈리는 거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니야, 내려갈 수도 있는데 봐라, 사는 사람 실제로 실거래 올라가지 않느냐. 근데 다른 사람을 사서 올라가면 나도 이제 불안하죠. 근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경기가 받침이 되고 경제가 받침이 되고 충분히 우리 사회가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가격대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상 말이 그렇지 13억, 15억만 되어도 무슨 제도로 그걸 우리가 지금 나이 30대 돼갖고 40대 돼갖고 사회에 이제 결혼해서 나간다고 보면은 10억, 13억짜리를 도대체 몇 살이 돼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부모 도움 없이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살려면 나이 60이 돼야 돼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정이 되고 경기가 살아나고 인구도 다시 좀 조정이 되고 올라오고 뭐 이러면서 접점이 가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과하다. 너무 이 가격대가 높다. 이렇기 때문에 불안하다. 고로 지금은 수익형 부동산을 그냥 가지고 있고 향후에 아파트를 갈아타는 거는 좀 천천히 생각을 해라.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 400만 원의 수익 정말 적은 돈이 아니죠. 아직은 갈아타기할 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조금 더 이 수익형 부동산 얻는 건물을 유지하시는 방향으로 좀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고민 상담 전문가의 의견으로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경제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일주일에 2차례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와 더불어서 또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제 시장과 부동산 시장도 좀 자세히 차동백 대표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네. 계속해서 제가 어떤 이 시간을 통해서 경제 이야기를 하고 그날에 있었던 큰 이슈들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영향이 없으면 볼 필요가 없죠.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같이 봐주십사 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은 소비 경제예요. 소비가 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올 연말 소매 판매가 예상이에요. 예상. 6년 만에 최저로 예상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미국이 잘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잘 돌아간다는 직장이 생겨나도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풍족하지 않다. 두 번째는 또 풍족한 사람조차도 미래가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붙들고 있고 소비를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미국 경제의 위축을 얘기해요. 미국 경제. 위축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8년 이후 최저이고 아직은 높은 물가가 반영이 돼서 그렇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미 연준에서 소비자 기대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전화를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대출 받았는 사람들 중에 3개월 이내에 대출 연체가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조사를 했더니 연체 가능성이 14.2% 사람이 대출이 이자 연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보다는 뭐 괜찮지만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죠. 3개월에 연체자가 14%라는 거는 10명 중에 1.4명이 연체자라는 거잖아요. 4개월 연속해서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치, 이것이 자꾸 충돌이 되죠. 그래서 미국 경제도 지금 대선이 끝나갖고 연말이 지나서 내년 초에 돼봐야 뭔가 미국 경제가 뭔가가 나올 거다. 그게 나왔었을 때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과연 이걸 다 해소할 수 있겠느냐. 자, 중국은요. 석유 최대 수입국입니다. 경기 부양책을 했는데도 지금 주식시장에 전체적으로 냉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가 하락이 되면은 중동 전쟁에서 전쟁하지 말자 이러니까 하루아침에 유가 하락이 되죠. 하락이 되면은 중국은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유가가 비싸게 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유가가 너무 저렴하면은요, 이건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이거는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유럽에서는 22 총재 리가르트 총재가 현재 세계 경제는 1920년대 대공황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건 조금 지난 얘기인데 그건 뭐라고 했냐. 글로벌 통합 무역 질서가 쇠퇴가 되고, 이거 무역 전쟁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경제 민족주의, 이게 뭐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경제력, 무기, 이걸 가지고 무기화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윈윈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과 혁신 열풍인데 AI가 혁신이 되고 핀테크 기업 디지털 독점 시대가 되다 보니 지역 간 국가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같은 흐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도 빈익빈 부익부처럼 이렇게 나눠지면 전체가 다 궁극적으로 손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었을 때 이야, 이거 세계 경제가 1920년대 대공황상하고 너무 비슷하다. 진짜 이거 공황으로 갈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한국은 통화량이 1년 3개월 연속 증가가 됐다. 통화량이. 대출이 늘어났다는 거죠. 정기 예적금에 그런데 몰렸다. 자, 이게 뭐예요? 아니, 대출 늘었고 통화량은 늘었는데 정기 예금과 여기에 예적금에 돈이 몰린다? 이거는 돈들이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불안하니까 끌어안고 있다는 거야. 왜 불안해요? 경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지금 다 죽으려고 그러고 군데군데에서 좋다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어디도 좋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야. 부자들도 다 또 끌어안고 끌어안는 게 은행에 넣어놓는 거잖아요. 예적금 형태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정책대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도 한도가 축소를 하죠. 왜? 금리가 내려도 금리가 내리고 온다는 거는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경기를 내려서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자들은 대출을 갚을 거 있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내리면 이자가 싸져서 많은 사람이 대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금융기관은 금리가 내려오면은 경기가 나빠져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대출자를 더 옥죄서 돈을 더 빨리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이자는 상승을 하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가 요즘은 거래량이 이렇대요. 아무도 안 산다. 뭐 거래량의 반에 반토막이다. 지금 거래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7월, 8월, 9월, 10월 거래 가면서 지금 완전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이제는 조정기에 서서히 들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역시 우리가 경기 침체에 꼭 대비를 해야 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수익형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더 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선호를 하겠죠.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세미나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1시에 세미나를 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자산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세미나를 하니까 꼭 예약을 해 주시고 좋아요. 7호선 논현역이니까 같이 오셔서 좋은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에는 금리가 인하하면 주택시장에 조금 더 활력이 돌았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거의 기억 속에서 지금은 좀 부동산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내 집 마련을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과거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들 많이들 발견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조심스러운 선택이 이어지는 요즘인데요. 나 혼자 어떤 걸 결정하기 참 어렵다. 이 현 시대에 대해서 현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공부하고 전문가와 좀 안정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바로 내일과 모레 이렇게 두 차례 예정되어 있는데요.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지만 또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언제든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열어둘 겁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조금 있고요. 날씨도 급격하게 좀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남은 가을 정치 마음껏 누리시고요. 그리고 임장 활동도 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민 생기신다면 언제든 저희 방송에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